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자, 4월 29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1992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폭동 사태가 되겠습니다. 뭐 인종차별 때문에 흥분한 이제 흑인들이 어, 아주 애매하게 이 한국인 사회, 미국 내에 있는 한국인 사회, 코리아타운 이런 데를 막 습격한 그래서 약탈을 해가는 그런 이제 날이 바로 오늘 1992년 4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아, 글쎄요, 참, 뭐, 우리도 뭐, 동족을 갖다가 노비로 쓴 그런 민족이긴 하지만, 미국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을 뭐, 이렇게 데려다가, 뭐,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데려다가, 노예로 이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남북전쟁 때 그 노예가 해방이 되죠. 그리고 많이 뭔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 그래도 그 미국 사회 내에서 보면은 뭐, 흑인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경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고 더군다나 이제 흑인들이 어 이게 우리나라와 같이 한국과 같은 그 이민 사회하고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뭐 미국 사람들도 뭐 그거 적용되겠죠. 뭐 우리나라 사람만 사촌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겠어요. 옆에 있는 커뮤니티가 잘 된단 말이죠. 자기네들은 미국 땅에 들어와서 지금 뭐 200년 가까이 이렇게 돼 가지만은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엄청난 그 경제적인 성과라든가 정치적인 성과를 거둔 건 또 아닌데 물론 이제 뭐 그 오바마라는 그 이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역임한 것까지 이제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뭐, 하다못해 동네 골목에 있는 세탁소만 하더라도 전부 한국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한국 사람들은 뭐 부지런하게 이제 움직였지만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화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국계 이제 어떤 그 매장을 갖다가 네, 이렇게 습격을 해갖고서 약탈한다든가 하는 일이 이제 바로 벌어진 게 바로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가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상당히 한 달 정도, 한 달은 아니지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끌었죠. 그래서 참,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바라다 봤을 때, 아니, 왜 저 흑인들의 그 소요 사태를 갖다 미국 정부는 바로 이렇게 해결을 못할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농담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특전사를 보내주면 된다. 특전사가 가서 진압하면 그거 바로 될 텐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농담같이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만큼, 그때 당시에 한국인들과 흑인들 간의 어떤 폭력 사태,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이 사회적 현상이, 어, 정말 그때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이 본국인 우리나라에도 알려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준 거 사실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때 이제 미국 그 교포들이 잘 극복을 했죠. 예. 뭐 이따가도 얘기를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인 남자들은 전부 군대를 그때 갔다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총 같은 거 다 다룰 줄 알아요. 어, 뭐 M16, M1, 칼빈 전부 뭐 분해조리까지 다 해보고서 분해서 이제 제대한 사람들이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는 월남전에까지 그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교포로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흑인들이 무질서하게 밀려드는 거 진압하려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었죠. 사실 또 그때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교민들이. 그래서 다른 그 종족들이 봤을 때도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1992년에 있었던 로스앤젤레스 한옥 갈등 폭동 사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는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종차별에 격분한 흑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유혈 사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사태가 이제 한흑 갈등, 이제 한인 사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한국계 미국인 사회 그 재미 동포로 얘기하는 거죠. LA의 그 인근에 살고 있는 그 동포들입니다. 이 사태가 시작된 4월 29일을 따서 4.29라고 부른다. 4월 29일이니까 우리가 6.25 사변을 6.25라고 부르듯이 지금 이 교포들은 이제 4.29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영어로는 4.29네요.
미국 LA 경찰청,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경찰관이 운전수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사건이 경찰에 대한 무죄가 판결이 나면서 흑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로 이제 이 사태가 시작이 됐다. 이제 로드니 킹이 이제 뭔가 뭐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경찰관이 이제 단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로드니 킹을 이제 막 구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흑인을 구타한다고 하니까 흑인 입장에서 봐서는 야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해갖고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4월 29일 이후 5월 4일까지 수천 명이 LA에서 시위를 일으켰으며 누가? 흑인들이요. 유혈 및 방화로 확산됐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다치거나 뭐 죽거나 내지는 그다음에 이제 뭐 불을 지르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죠. 뭐 상점 같은 데를 다 털어가는 약탈 행위가 이제 잇따라서 같이 벌어집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재산 피해액이 약 10억 달러를 넘었고 총 58명이 사망했으며 수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엄청 큰 사태였습니다, 사실은. 네. 이 사태 이후로 많은 활동가 단체들이 구성되었고 다른 인종 집단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 이제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수롭지 않게 보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큰 그 이제 변수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사안들이 이렇게 크게 불거지니까 뭐 활동가 단체들이 뭐 많이 이제 생겨나겠죠. 그래서 막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인종 집단과의 협력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인종 집단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이 뭐 멜팅 포트라고 해서 이제 그 인종의 용광로 같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뭐 백인들을 있죠. 백인도 뭐 백인이 한두 종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앵글로 섹슨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독일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독일계죠. 예? 뭐 그렇겠어요. 또 뭐 네덜란드 뭐 위에 부끄라파 그다음에 남유럽 뭐 이런 데서 온 뚝뚝 없는 그 백인종들이 있는 거예요. 백인도 피부 색깔이 하얄 뿐이지 그 백인들도 또 종류가 많죠. 예.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들만 있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그 노예무역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이 그 이제 데리고 온 흑인 집단이 흑인들 뭐 북부 흑인이 있을 거고 남부 흑인이 있을 거고 아프리카에서 중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에서도 또 수도 없는 그 이제 인종들이 이제 그 들어가서 사는 곳이 이제 미국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국 원래 살고 있던 인디언들 그 원주민 있죠. 인디언도 종류가 많거든요. 뭐 아파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어찌됐든 그런, 여러 그 인종 집단이 있는데 서로 협력 관계가 또 많이 증가가 됐다. 아무래도 이제 불행한 사태였으니까, 어, 그러한 사태를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뭐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다 했겠죠. 당연한 그 이제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대용어를 볼까요? 1991년 3월 3일 LA에서 몇 명의 백인 교통경찰관이, 백인 교통경찰관이에요. 경찰관에 뭐 흑인도 있는데, 과속으로 질주하는 흑인 운전사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하여 흑인 사회는 흥분하였다. 그 과속으로 질주한 것도 잘못이죠, 사실은. 근데 그 잘못된, 그, 로드니 킹을 잡아갖고서, 또 뭐, 반항을 했겠죠. 막 발버둥 치고 뭐. 그러니까 백인 경찰관이 그걸 이제 찍어 누르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구타를 하게 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시 로드니 킹은 백인 교통경찰관들을 용서하였으나 청각장애인이 되었다. 그 사태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었네요. 같은 해 3월 16일에는 한국계 미국인 두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가 오렌지 주스를 절취했다고 오인해 충동 사살하여 흑인사의 분노를 촉발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도 굉장히 큰 그 도화선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흑인 소녀가 와서 뭘 이제 살라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도둑질했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동 사살 결국은 이제 어, 사망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저 소녀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놓고서 많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흑인 사회에서. 야, 이게 뭐냐? 왜 저 백인 놈들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두드려 패고, 그리고 또 한국인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건국 이전부터 와 있었던 그런 그 이제 흑인들인데 이게 그 20세기 들어서 이제 막 이민 오기 시작한 얘네들이 이게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사느냐. 이게 참 보면 그 소위 막 열받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다 이제 저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제 분위기가 격앙된 겁니다. 자, 이듬해인 1992년 4월 29일에 시작되어 5월 4일까지 이어진 로스앤젤레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장 폭동이었으며 미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저 분노가 이제 폭동이 된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또 보면은 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제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한 이제 그 이제 법원의 편결이 문제가 된 거예요.
1991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몇 명의 백인 교통경찰관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체포 과정에서 폭행으로 보이는 무차별 구타가 있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경찰관 폭행 사건은 피해자인 로드니 킹이 백인 교통경찰관들이 집단 구타로 평생 청각을 잃어버리는 장애인이 될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는데도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아주 가볍게 처리했다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했던 거죠. 4명의 LA 경찰관이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이 TV로 공개되면서 와스프로 설명될 만큼 와스프는 이제 화이트 백인이죠. 그다음에 A는 앵글로색슨, AS가 앵글로색슨이에요. 그다음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와스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설명될 만큼 미국 사회의 특권 계층인 백인에 의해 그러니까 저 와스프 백인이면서 백인 중에서도 뭐 여러 그 이제 종족이 있는데 특히 그 영국에서 온 앵글로 섹슨 족들 그리고 소위 그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 그 교인들 이 교인들이 미국 사회 특권층을 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득권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백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에 젖어 잠재적 폭발 요인을 안고 있던 빈민층의 흑인 사회 라틴계 청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계 그 청소년들도 뭔가 그 이제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 흑인 사회가 폭발을 하면서 시위가 번졌고 급기야는 6일간의 폭동으로 비화가 되었다. 이게 지금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이게 한글로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영어로 그냥 참 다시 보지 못하고 정정을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자, 특히 이들은 며칠 뒤 3월 16일 흑인 빈민 소녀가 한국인 출신 이주민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사살당하자. 아까 얘기했던 그 소년이죠. 흑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코리아타운을 주로 약탈 타깃으로 삼아 방화를 하는 등 치안부재의 무법천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때 약탈 방화로 LA 한인사회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불만을 갖다가 이제 그 발동시킨 그 요인은 그 로드니 킹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흑인 소녀가 이제 한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사살당한 거죠. 물건을 훔쳤다 그러니까 이제 권총을 들이대고, 뭐,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총으로 쐈겠죠. 자, 이때 약탈방으로, LA 그 한인사는 그런 그 피해를 입었고요. 5, 60명이 사건 중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많이도 죽었네요. 1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형성된 코리아타운의 90%가 파괴가 되었다. 와,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코리아타운 입장에서 봐서는 뭐 90%는 거의 다 망가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91년이니까, 제가 미국을 처음 간 게 1987년입니다. 그 4년 뒤였는데, 글쎄요, 그 87년에 갔을 때도 그 코리아타운, 네, 뭐 거기 가서 밥도 먹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강남 테헤란로를 저쪽 끝에 쫙 보면 이렇게 쫙 뻗어 있죠. 근데 거기가 벌먼트가인가? 진짜 그 높은 데서 그 길을 보니까 진짜 이거 끝도 없이 그 이제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그 길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인근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 타운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아, 예. 어, 똥이 많은 부분이 여기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네요.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센트럴. 미국은 전기줄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지상에도 많이 그 이제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고층 건물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대도시로 가기 전에는. 이게 LA 같은 경우도 그 도심, 그 다운타운 성격이 있는 그런 데로 들어가기 전에 높은 건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높게 질 이유가 없습니다. 땅은 넓은데 또 지진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뭐건 뭐 다른 이야기고. 17번 볼까요?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언론 ABC 방송과 LA 지국인 KABC TV에서는 1991년 3월 16일에 흑인 빈민 지역의 남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이른바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한국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 갈등을 야기시키고 폭동을 악화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라는 게 참 진짜 중요해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뭐 로드니 킹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흑인과 백인 사이의 어떤 그 갈등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걸 갖다가 이 두순자 사건을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한흑 갈등을 유도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언론 공세로서 흑인들이 백인에 대한 분노를 한국인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뭐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또 로드니 킹 사건과 두순자 사건 때 미국 언론사들은 증거 자료로 제출된 비디오에서 로드니 킹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몇 명을 밀치고 구타한 장면과
라타샤 할린스가 두순자의 안면을 여러 차례 구타한 장면이 삭제되고 편집된 비디오 방송을 내보냈다. 이게 참, 언론이 나쁜 짓을 한 거죠. 네, 백인 쪽이 뭔가, 어, 잘못한 것은 감추고, 그 다음에 한인, 두순자 씨가,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한 장면을 뺨으로 인해 갖고서, 완전히 두순자 씨가 어린 소녀를 갖다 이제, 응? 그, 총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총을 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그 부분만 강조해 갖고 내보내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과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차별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흑인들이 뭐 그게 당연한 현상 아니겠어요? 자, 폭동이 일어나는 사이에 많은 한인들이 LA 지역의 한국어 라디오 책임졌던 라디오 코리아를 이용하여 폭도들로부터 한인을 보호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코리아타운으로 달려갔다. 제가 알기로는 이 라디오 코리아가 가수 있죠. 이장희 씨. 이장희 씨가 지금 울릉도에서 사는 걸로 옛날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0년대 이제 소위 통기타 가수, 청년만 해갖고서 장발 이런 그때 당시 문화를 이끌었던 그 가수죠. 아주 이장희 씨 노래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자, 어찌됐든, 그때 당시 라디오 코리아를 운영을 했던 사람이 이장희 씨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혹시 틀리면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대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몰려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찌됐든 흑인이 코리아타운을 갖다 약탈을 해가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코리아타운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서 모여갖고서 즉석에서 이제 무기를 만든 거죠. 엽총, 그다음에 뭐 반자동 소총, 뭐 새총 이런 것도 뭐 있지 않았을까요? 응? 아니면 뭐 몽둥이 이런 것도 뭐 만들어 놨을 거고. 왜냐면은 막 밀고 들어오면은 뭐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무장을 한 거죠. 자, 두순자 사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상점을 운영하던 49세의 한국 출신 이민자 두순자가 15세 소년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가 오렌지 주스를 훔쳐가는 것으로 인해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결국은 두순자가 권총을 꺼내 라타샤 할린스를 총격해 라타샤 할린스를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이 두순자 씨도 막 이제 얻어맞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안 보여줬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검사는 흑인사의 반발을 고려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두순자가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뭐 법적인 판단은 저럴 수 있지만은 이게 흑인 사회의 감정하고는 이제 이게 굉장히 괴리가 있었던 거죠. 이 판결로 인해 흑인들이 사법 시스템 및 한인들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었고 법정도 못 믿겠다 이거죠. 결국 LA의 흑인 지역에 장사하던 한국인이 흑인들의 주요 폭행 대상이 되는 그 단초를 갖다 제공을 한 거다. 저 판결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뭐 우연일 수도 있고 뭐 의도된 거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건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사건의 전말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후 폭동은 주로 흑인들이 한국인과 기타 아시아인을 향해서 진행이 됐다. 흑인들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들에게 무차별 구타와 집단 난타, 투석, 총격을 가했고 이에 피해자가 막심한 한국인들 또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여러 수단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을 했다. 산업 갈등으로 인한 로스앤젤레스시 전체 피해액은 7억 1천만 달러 선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한국인 피해액은 3억 5천만 달러, 절반에 달했다. 그러니까 엄청 피해를 이제 본 겁니다.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연구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에드워드 박 교수는 이 1992 폭력 사태가 한인들을 자극하여 새로운 물결의 정치 운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한인들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고 평가를 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찌됐든, 뭔가 이런 한인 사회를 보호하려면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사람이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뭐, 노동자라든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정치권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자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다른 소수민족들과 손을 맞잡고 인종적인 억압과 희생양화되는 것에 싸우자는 의견이고 보수파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공화당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한인사회도 민주공화당으로 이제 정치에 이제 자꾸 입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접을 하다 보니까 어, 한인사회도 이렇게 그 양갈래로 갈라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경과를 볼까요? 한국계 이민자의 대응. 사건 당시 미 경찰은 폭동 원인이 백인이었기에 한정된 인적 자원을 베버리 힐스와 할리우드 등 부촌과 백인들이 사는 지역들을 위주로 시켰다. 뭐 베버리 힐스 엄청난 그 부촌이죠. 정말 뭐 수백만 보라는 저택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이 바로 저 베버리 힐스죠. 어, 저도 한번
차를 타고 저렇게 쭉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좋더라고요. 쾌적하고 그다음에 집도 좋고 아주 그 부자들과 백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반면에 폭동살인 등이 심각한 상태였던 한인 상점이 몰려있는 지역은 방관했다. 즉 경찰이 저 부촌만 지키고 이쪽 그 빈민촌은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인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쪽에 이제 위치에 이제 있었던 거죠. 때문에 한국계 이민자들은 상점을 지키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흑인들이 폭력에 대응했으며 이는 미국 현지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흑인들도 한수 접었던 한국 상남자들. 그러니까 한국의 남자들이 야 이거 재산과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공격도 해야 되겠다. 하고서 막 아까 무장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뭐 미국은 총기 소유가 일단 허용되는 나라니까 뭐 집에 있던 총을 갖고 오든지 무슨 무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막 무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992년 5월 1일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출동한 것을 계기로 4.29 사태는 서서히 진압이 되었다. 네, 방위군이 출동했다는 얘기는 뭐 엄청난 그 사건이었었다라는 얘기죠. 그 뒤 한인 교민사회와 흑인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에 서로 도와줌으로써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어 왔다. 또 일단은 뭐 사태가 진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뭐 한국 사회는 니네들이 우리한테 이럴 필요 있느냐? 우리도 여기서 힘들게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건데 뭐 니네들도 아주 뭔가 말 못할 그런 험악한 사연도 많이 겪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동병상련의 입장인데 왜 한국 그 성정을 갖다 약탈하고 가느냐? 우리 서로 앞으로 도와주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한인 갈등의 와중에서도 한국인 출신 입양아들을 보호한 한 흑인 남성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해요. 예. 이게 정말 참 입양 문제에 관해서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좀 많이 다시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백인들은 전혀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애들을 입양을 해갖고서 정말요 그 사연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정성 들여 키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 중에는.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어?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너는 어떻게 입양됐다라고 이제 알려주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도 미국으로 이제 입양 간 동생이 있어갖고 이제 제가 가끔 미국을 가면 이제 만나고 오는데 그만큼 흑인이 됐든 한인이 됐든 서로 서러운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 갈등할 해서 남는 게 무엇이냐. 뭐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 가는 겁니다. 32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허술한 대응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후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시위 때 LA 행정당국은 한인타운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LA 경찰과 함께 한인타운을 보호해 주었다. 예, 주 플로이드 사건이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그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뭐 어쨌든 그 유사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그래도 이 LA에서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갖다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LA 경찰도 막 보호를 해준 거고. 왜 저게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났지만은 또 자극이 되면은 LA에서 또 폭동 사태가 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흑인들의.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태를 감안해 갖고 LA 경찰들이 한인 그 소사이어티, 한인 타운을 갖다 보호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쭉 내용을 알아봤는데 뭐 이질적인 존재들이 서로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이제 좋죠. 그러나 이질적인 존재가 집단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역량 강화가 되면서 범주화되면 주류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해당 국가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하면은 미국의 LA 그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집단화되고 또 역량이 강화된 거죠. 돈을 많이 벌므로 인해 갖고 그렇다라고 해서 한인 사회가 미국 사회의 어떤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그들에 대항해서 무슨 뭐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 거는 없죠. 그만큼 미국이라는 사회가 포용도 하지만은 또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들여와 갖고서 그 사회 기존 질서를 갖다 막 틀리는 엉터리 같은 그런 이민 정책은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은. 우리 사회도 지금 뭐 이민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뭐 관용이라고 해서 뭐 마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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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상한 그런 관계가 재정립되는 거죠. 거꾸로 마이너리티와 머저리티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미국이 흑인 사회가 나름대로 한인 사회보다 주류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거든요. 한번 한다고 하면 꼭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밤낮 없이 노력을 하죠. 네?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다 보니까 주류 사회에 더 가까워질 수뿐이 없는 겁니다. 가서 로비를 한번 하더라도 이 주류 사회에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겠죠. 자, 한인 사회와의 경쟁이라든가 오히려 한인 사회로 인하여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가 있다. 흑인 사회는 그렇게 생각을 뭐 하겠죠, 당연히.
늦게 그 이민 온 얘네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돈도 많이 모으고, 더군다나 흑인들 돈을 다 이제, 끌어모으다시피 해갖고서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화가 나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한인사가 또 많이 이 관리를 해가면서 잠재웠던 거예요. 결국은 미국 주류사회가 그들의 권력 집단이 이러한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폭과 깊이가 정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서로 다투지 않고 어우러져서 사는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의 이 방송을 만드는 김영로 TV의 마음입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한흑 갈등으로 표현되었던 LA 폭동 사태였습니다. 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사실 그 한국 남자들은 어, 군대를 다 다녀왔기 때문에 무기 다룰 줄 알아요. 총을 쏴도 엎드려 쏴든 뭐 앉아 쏴든 정조준해 갖고 쏘는 그 훈련을 받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격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민을 가갖고 미국 사회 그 코리안 소사이어티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화가 나고 화를 이렇게 그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그 움직임이 작동한다라면 당연히 저런 방어 기제가, 저런 메커니즘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군 경험이라는 게 이제 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 그 내무관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어, 관물정돈이라는 걸 하죠. 각을 맞춰갖고서, 어, 오시고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갖고서 보기 좋게 이렇게 그 이제 선과 면을 맞춰놓죠. 응? 이 교육받을 때, 훈련받을 때 그게 맞지 않으면 막 이제 혼나고 뭐 기합도 받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얻어맞기도 하죠. 옛날엔 그랬어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질서의식을 이 함양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러닝 셔츠고 팬티고 이렇게 잘 개갖고서 각을 맞춰갖고서 착그 이제 아파트 층 올라가듯이 이렇게 쭉 이제 쌓아놓고서 그걸 갖고 이제 그걸 보면서 생활하다 보면 어, 자신도 모르게 질서를 그 몸에 익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군사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투 능력도 배양하고, 저는 이 군 생활이 가르쳐 주는 게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억압이라기보다는, 뭐, 억압이라면 억압이죠. 이렇게 한정된 그, 이제, 어떤 공간 내에서, 어떤 틀에 맞춰진 그런 그, 이제 생활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배운 게 결코 작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군대 생활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군사 훈련을 받고 질서의식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처도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서로 갈등하고 분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제 소사이어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우리의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